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카테고라이징, 범주화를 시킨 겁니다. 아,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공통적으로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를 갖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모를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인지삼재라고 하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인지삼재라고 하는 개념은 아론 벡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지치료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이 인지치료, 인지가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론 벡이라는 학자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인지삼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지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인지삼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인지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지삼재를 쉽게 말하면 우울증 환자들의 잘못된 부정적인 태도, 요걸 말하는 거고, 인지왜곡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환자들의 잘못된 생각,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인지치료, 요 개념으로 돌아와 봅시다. 인지라는 거는 영어로 cogni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인지라는 뜻도 있지만 인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지라는 그런 단어는 조금 생소한데, 인식이라는 개념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뭐 이럴 때 인식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지라는 거를 그냥 생각, 뭐 생각하는 과정, 요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인지심리학이라는 거를 쉽게 설명하자면은 생각을 굉장히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를 인지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인지치료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 잘게 쪼개진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발견하고 분석을 하고 찾아내서 이렇게 고쳐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인지치료겠죠. 외과 수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CT를 찍어가지고 종양이 어디 있는지 발견을 하고 이걸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덮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지치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도대체 잘못됐길래 다 꼬였나, 뭔가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나,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찾아낸 잘못된 생각 부분을 어떻게 다시 수정을 하고 고쳐낼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치료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이 생각이 잘못됐네,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고쳐보자, 제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겠죠. 아까 종양처럼 이 종양을 제거해보자, 이 종양을 어떻게 좀 이렇게 완화시켜보자, 뭐 이렇게 수술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론백이라는 학자는 인지치료의 전문가인데 연구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울증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한번 보겠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야, 뭐 알고 싶다, 이러면서 되게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카테고라이징, 범주화를 시킨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공통적으로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발견한 우울증 환자의 잘못된 태도를 인지삼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지삼재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인지삼재는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동화 사고, 어떤 개념인지 이름만 들어도 조금 감이 잡히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굉장히 빠르고 자동적으로 처리해서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개념이에요.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머리가 백발이면, 머리가 하얗면 이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다 라는 자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특징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하나요? 그냥 별 생각 없죠? 그냥 우리 머리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딱 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백발이면 나이 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할머니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머리가 백발인 분을 보면 그냥 할머니구나, 할아버지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내가 이런 머리가 백발이기 때문에 저 분은 나이가 있을 거야, 이런 추론을 자동적으로 하는데도 내가 그 추론을 한다는 거를 인지를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자동화 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딱히 문제될 그럴 게 없죠. 뭐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분들은 이런 자동화 사고를 부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삼재는 이런 자동화 사고가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지삼재의 기반이 자동화 사고다 보니까 내가 왜 우울한지 요거를 캐치를 잘 못해요. 우울한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신경 써서 잘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니까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라는 자동화 사고를 갖고 있는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논리가 습관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자동화 사고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뇌에서 반박 불가야. 이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바로 나를 싫어해요. 내가 뭐 진짜 뭐 그럴 수가 없죠. 100%다 나를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뇌에서 반박 불가한 거예요. 아니야, 모든 사람은 날 싫어해. 그래서 이 사람도 날 싫어해. 이게 반박 불가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생각조차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만 만나면 나는 우울해지겠죠.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하니까. 근데 얘기했죠. 본인은 모른다고. 사람만 만나면 우울한데 왜 나 우울하지? 근데 사실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뭐 이런 자동화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왜 우울한지 모른다는 거지. 내가 이런 자동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인지삼재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우울하다면 혹은 내 주위의 사람이 우울해 한다면은 어떤 인지삼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요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요거를 따져보고 내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 우울은 혹은 이 주변 사람의 우울은 굉장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삼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인지삼재는 자기에 대한 부정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동화 사고를 갖고 있는 케이스죠. 아니, 누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이런 물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본인 스스로 잘 따져보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누구누구씨,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조금만 다듬으면 정말 완벽해지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동화 사고가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지겠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에이, 나 잘했는데 요 부분이 살짝 아쉬웠네.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딱히 우울할 이유가 없죠. 반면에 자동화 사고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 내가 바보지. 다 때려쳐야 돼. 난 뭐 진짜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죠. 우울이 더 심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케이스 모두 자동화 사고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죠.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죠. 자동적으로 아쉽지만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동화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때려쳐야지. 난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냥 자동으로 나 다 때려쳐야 돼.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지삼재는 세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자동화 사고를 갖고 있는 케이스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 나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연애는 뭐 시험 성적처럼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바로 이 아웃풋, 결과가 나와주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도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보통은 연애가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자뻑을 기반으로 소개팅도 받아보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막 해보죠. 그런데 내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이게 자동화 사고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연애 못할 거 소개팅은 왜 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왜 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연애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천운이다. 이런 류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 스스로에게는 불필요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내 생각이, 내 결론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연애가 하고 싶기는 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욕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인지삼재 때문에 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결과적으로는 우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지삼재는 세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든 곳이다. 이런 자동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회 시스템 혹은 제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를 갖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인지삼재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화 사고는 부정적인 인간상에 대한 자동화 사고입니다. 이 부정적인 인간상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까 자동화 사고를 설명할 때 예시로 들었던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울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예상이 되시죠.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결국에는 너도 나를 떠나겠지. 저 사람은 친절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부정적인 인간상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른 인지삼재와 마찬가지로 나의 우울함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태도, 인지삼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혹시나 내가 우울하다면,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이 우울함을 겪고 있다면 이 인지삼재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의 원인, 우울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의 완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지삼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10가지 생각, 인지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